안녕하세요. 육성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얄미운 시할머님 골탕 먹였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고 첫 애가 태어나 육아휴직 중인 육아맘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서 그 후 1년 정도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어서 어른들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은 게 1월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11월에 했죠. 저희 상견례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끼리 상견례 자리에서 술을 몇 병이나 드실 정도였죠. 신혼집도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오래되어서 평수도 크게 나오고 시댁하고도 가까워서 바로 계약했어요. 신혼집을 한창 고르러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저희 집을 보러 다니는데 자꾸 시할머님이 참견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차도 없었고 친정에서 버스를 타면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신혼집을 꼭 시할머니께서 평일에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은 시부모님께서 반, 저희가 대출로 반 나눠서 내서 지금도 열심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중이에요. 시부모님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시할머니께서 그러시니 저는 또 퇴근해서 버스 타고 시댁 쪽으로 왔다 갔다 했죠. 저도 쉬는 날이면 맘 편히 가고 여유있게 보러 다닐 텐데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가려니 힘은 들더라고요. 시할머님께서 남편을 어릴 때 자식처럼 돌봐주셨기 때문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는 막상 제가 가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볼 일은 금방 끝내시고 또 집에 가라고 하시니 신혼집 구할 때 집을 못 골라서 힘든 게 아니고 시할머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를 데려다 주려면 왔다 갔다 2시간은 걸리니 제가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늦게 볼 일이 끝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를 몇 번이나 탔던지 그때 깨진 택시비 생각하면 아직 너무 아깝네요. 친구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시댁하고 가깝다 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시자 들어간 곳은 최대한 먼 곳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무조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찾아뵙고 보여드리자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한 건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부모님께서도 잘 다녀가시니깐요. 그런데 그때 시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참견하실 줄 알았다면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신혼집부터 멀리 했을 텐데 참 어리석었죠. 상견례가 끝나니 결혼 준비도 정말 일사천리더라고요. 신혼집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미 저희는 서류상 부부였죠. 저희가 정한 신혼집에 남편이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딱히 시할머님께는 저희가 대출받았다는 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시할머님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집 공동명의로 해줬으니 잘 해야 한다부터 집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던지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들어올 때마다 얼마 좋니 비싼 거니 물어보시고 제가 모은 돈 적정선에서 사는 건데 자꾸 참견하시니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김치냉장고도 아직은 저희 둘이라서 김치를 많이 먹을 일도 없고 시댁도 가까워서 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어머님께도 저희 김치 없으면 얻어다가 먹을게요 라고 했고 어머니께서도 그래 아직 둘이니 충분해 하셨고요. 시할머님이 남편 없을 때 저한테 김치냉장고는 안 해왔니? 집에 김치냉장고가 있어야지. 김치냉장고도 안 해왔다고 한마디 하셨어요. 꼭 남편이나 시부모님 안 보실 때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참고 넘겼죠. 예물 예단도 시부모님께서는 간단히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작은 선물을 구입해 포장해 드렸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왜 준비했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시할머님께선 보시자마자 겨우 스카프 하나 주는 거냐 하시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어찌 넘어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쿨내 나시는 분이라 더 감사했고요. 명절 때도 저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미리 음식 준비 다 해놓으시고 저는 그저 가서 도와드릴 뿐이었어요. 근데 꼭 시할머님께서 저만 가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계속 음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부모님 댁 바로 윗집이 할머님 댁이었는데 부모님도 안 만드시는 만두랑 송편을 엄청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시할머님 댁에서 거의 이틀을 보냈죠.
명절 때도 다 치우고 가려고 하면 고모님 댁이 오셨고요. 고모님 가족분들 오셔서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면 꼭 당연한 일인 양 식사 준비하라고 하셔서 점심상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과일 내와라 하셔서 친정에 도착하면 항상 저녁이었고 저는 녹초가 되었죠. 저녁에 간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계속 짧아져 참 속상하고 왔다 갔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저하고 할머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할 때였어요. 할머님께서 제 월급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 일을 못해 손주한테 용돈 좀 받아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뭐 가끔 용돈 드리는 거야 기분 좋게 드릴 수 있으니 저희가 자주 드릴게요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갸우뚱거리니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달 50만 원씩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도 놀라서 남편하고 상의해본다고 했는데 시할머님께선 남편은 당연히 오케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제 월급으로 대출도 갚고 한 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카드도 쓰지 않고 살아야 감당할 수 있었고 남편 월급으로 저축을 하는데 카드를 많이 쓰면 남편 월급을 오로지 저축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제 월급의 반밖에 안 나오는데 할머님 용돈이라니요. 저희가 용돈 드릴 때마다 부족하게 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하신 것 같아서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다행히 제 말을 듣고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할머니가 왜 그러셨지 하며 잘 말씀드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다음날 안 된다고 말한 건지 할머님께서 바로 연락 오셔서 내 용돈 주기 싫어서 손주 꼬셔서 얘기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없고 할머님 하실 말씀만 하시고 화내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 후로 저를 계속 괴롭히시는 것처럼 신혼집에 사시다시피 오셔서 살림에 참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빨래도 안 한다, 설거지도 안 한다, 손자 밥은 먹이고 출근시키냐, 저녁에 오셔서는 식사도 하시고요.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할머님께서 오셔서 참견하시니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귀찮다고 하고요. 진짜 이러다가는 시부모님도 안 시키시는 시집살이 시할머님께 더 심하게 시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님 생신을 위해 어머님께 제가 생신상 준비한다고 말씀드리고 그간 있었던 일도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그런 일 있었냐고 놀래시고 어머니도 할머님께 아버님 몰래 시집살이 당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머님께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아, 이제 손자 며느리 보셔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하시던 시집살이를 제가 했던 거고요. 이번에 제가 그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님 생신 때가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모두 모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쁠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요. 엄청 한가했어요.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음식 준비도 그리고 생신 선물도 모두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친척분들 시간 맞춰 오시고 할머님께서도 오셨어요. 할머님께선 들어오시면 상이 다 차려져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뭐 이렇게 많이 차렸니 하시면서 들어오시다가 놀래시더군요. 할머님께서 놀래신 이유는요. 제가 상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돈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모든 접시에 10,000원씩 음식명을 써서요. 할머님께서 놀라셔서 이게 뭐냐고 하시기에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할머님께서 저희한테 매달 용돈 원하셔서 저희가 돈이 없어 음식 재료 살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제가 만든 요리는 맛없을 수 있으니 할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돈으로 준비했어요. 라고 했죠. 할머님께서는 쓰러지신다 뒷목 잡으시는 척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슬쩍 저한테 엄지척 하고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할머님 사실 서프라이즈 파티예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고 식당에 맛난 음식 준비했어요. 라고 했어요. 가족분들께 피해가 가게 할 순 없으니 이벤트라고 하면서 사실 할머님께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집에만 이렇게 준비해놓고 사실 식당을 예약해놨었거든요. 그러니 할머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가족들 이벤트 한번 끝내주네 하시고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셨는데 할머님 찔리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입맛 없다고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아버님께는 좀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이벤트 끝내줬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식사하러 가셨고요. 위의 이벤트는 사실 어머님과 저의 비밀 이벤트이자
며느리 시집살이를 타파하자는 의미로 준비했거든요. 할머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회로 준비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술도 신나게 한잔하고 발 뻗고 잤어요. 그 뒤로 할머님께서는 저희 집에 일절 오시지도 않고 댁에 가도 저는 시부모님 댁에만 있다가 고모님 오시기 전에 친정으로 가요.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통쾌하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저희 의견 다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도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니 더 잘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